네, 이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연결고리. 자, 오늘은요,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주제 갖고 오셨을까요? 일단은 페이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. 할게요. 지금 떴네요. 네, 페이팔. 지금 페이팔이 좀 비즈니스 확장을 좀 확실히 네.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, 인수액이 있던데요. 네, 일단은 사실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.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좀 추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예. 일단은 결제 업체 관련돼서 지금 M&A 인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트렌드가 이제 buy now, pay later에서 그 선구매, 네. 후지불 관련된 그런 이제 결제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데 일본의 지금 업체죠. 페이디를 한 3조, 우리나라 돈 한 3조 1,400억 정도의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일본의 스타트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.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매를 했을 때 네. 업체가 먼저 결제를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이제 카드 무이자처럼 이제 할부로 이제 납부를 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조금씩 나중에 나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결제 업체가 이제 그 물건대를 먼저 지불을 하고 사주고. 소비자가 결제 업체한테 나중에 뭐 한 달이든 후에 이제 할부로 납부를 하는. 예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카드 무이자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. 예.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페이팔의 약간 좀 인수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재무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. 일단 4분기까지 좀 절차를 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내년부터 지금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렇게 뭐 대금 자체가 네. 뭐 무리하게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 선구매 후지불 관련된 어떤 이런 업체들이 성행을 하는 게 예. 최근에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MZ 세대들이 좀 빚에 대한 극도의 어떤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빚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좀 그런 경향이 좀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트렌드를 타고 가는 뭐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이제 일본 업체긴 한데 600만 명 정도를 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예. 지금 고객의 절반이 한 18세에서 34세까지 약간 여성. 굉장히 어리네요. 네. 오. 그래서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통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, 애플 같은 좀 여기서도 좀 글로벌하게 전자상거래를 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. 상당히 페이팔에게는 좀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. 사실로 두 번째로 이제 페이팔이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. 예.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 거래 쪽으로도 좀 약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. 지금 이제 로빈후드라고 하죠. 로빈후드라고 해서 예전에 그 이제 쇼커버링 관련된 가장 큰 뉴스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과 관련돼서 좀 열광을 하고 네.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세력에 좀 휘둘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힘이 많이 좀 살아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페이팔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제2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뭐 드라이브웨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 주식 플랫폼 회사를 좀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여러 군데를 좀 타진을 하면서 지금 예. 주식 거래를 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인수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.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봤을 때 확실히 뭐 이런 좀 가상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제 그다음에 뭐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좀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결제 또 가상화폐 이제는 뭐 주식거래 쪽까지 새로운 업체들을 인수하려고 나서고 있는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좀 관련된 종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
사실은 좀 이제 가상 결제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, 그다음 예. 뭐 증권업, 그다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, 그렇죠. 일단 그래도 최근에 좀 중심에 서 있는 카카오를 좀 말씀을 카카오. 예,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네. 이제 카카오페이요. 예,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근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,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그 공모가가 지금 정해지고 있잖아요, 그죠? 9월달에 좀 공모가 지금 하고 청약일은 10월달로 좀 알고 있는데, 예. 공모가 밴드가 이제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밴드가 좀 정해져 있고 좀 청약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일단 저는 카카오페이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, 네. 그래도 이런 지금 온라인 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MZ 예.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간편한 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나온다면 카카오페이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, 그 전까지 어쨌든 카카오 밑에 있으니까 예. 카카오를 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카카오를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, 지금 빅테크 규제 부담이 워낙에 또 있으니까. 네. 뭐 카카오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방향성의 문제는 없습니다만, 예. 뭐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뭐 웹 화면을 바꾸면 음. 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오. 식의 뉴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런 규제라든지 현실 방안이 어떻게 보면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좀 하락이 좀 멈추고 좀 양봉이 나왔을 때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하지만 이제 보통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빨간색 양봉이 들어올 때 좀 추매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결제업체인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국내 주식 쪽에서 연결할 만한 고리 찾아봤는데요. 카카오 살펴드렸죠. 자, 카카오는 그런데 최근에 빅테크 규제와 관련돼서 이런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고요. 자, 그러면 이번에 또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제 공개해 주시죠. 자, 두 번째 주제는 유나이티드 렌탈스네요. 건설 경기 회복과 또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가 전망된다. 이것도 어떤 내용일까요? 일단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의회에 있죠. 네, 계속 뭐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. 네, 뭐 거의 이제 슈퍼급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뭐 이 관련돼서 뭐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네. 결국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래도 일치를 보고 있는 게 그 1차 인프라 투자 안에서 SOC 투자, SOC 투자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가장 이제 좀 봐야 될 게 건설 쪽이 아닌가 좀 싶어요. 근데 예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경기 관련돼서 이제 뭐 건설 장비, 전력, 뭐 공기 관리 같은 여러 가지 좀 그 건설에 관련된 장비를 좀 렌탈하는 업체인데 예. 현재 미국에서만 봤을 때도 한 1,000개 이상 좀 매장이 있고요. 또 글로벌적으로도 뭐 한 1,167개 정도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네요. 예,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1위 사업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. 장비 렌탈 기준으로 점유율이 13%니까 작년에 1등을 했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M&A를 통해서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네. 것 같고 M&A를 통해서 지금 그 점유율을 좀 더 올려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장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렌탈할 수 있는 각 그 건설에 관련된 종류가 뭐 한 4,000개 이상 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? 네, 장비 오. 렌탈에서는 거의 이제 세분화된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. 주택 건설부터 시작해서 비주택 건설이 뭐 이제 상업적인 부분까지 다 지금 할 수 있고 뭐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그 공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 회사는 분명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 예. 대부분 이제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렌탈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어차피 렌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된다면 이 회사처럼 이제 장비 렌탈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, 성장세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. 예. 실적적으로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1분기부터 좀 감소폭이 좀
이제 적자 감소폭이 조금씩은 좀 축소됐고요. 2분기부터 약간 기저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반기부터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 인프라 투자안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 랠리를 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8월 달에 이제 전고점을 찍고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은 아니고요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설 섹터 쪽에서 어떤 이런 렌탈 장비 사업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장비 렌탈 업체입니다. 유나이티드 렌탈스. 자, 이 업체가 일단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얘기가 있죠. 자,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뭐 건설 업체다라든지 그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수혜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 회사와 관련해서 국내 주식 어떻게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이제 건설 장비 하면 대부분 좀 큰 회사들, 뭐 두산 그러니까요. 마켓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기계가 좀 떠오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좀 스몰캡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. 그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인데 예. 이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장비 장단기 뭐 대여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물건을 쌓을 때 밑에 네. 그 들어가는 팔레트를 대여하는 이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이 팔레트라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있어요. 왜냐하면 경쟁자의 진입이 거의 없는 아, 이제 그래요? 사업이라고 약간 이제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팔레트를 좀 하려면 이제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기존의 팔레트 렌탈 회사가 아니고 뭐 다른 회사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 거래처에서 그런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게 물류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독과점 지위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건설 경기가 좀 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관련돼서 렌탈 사업도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회사는 아니고 한 시가총액 2천억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부장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일봉상으로 볼 때는 이제 5,000원에서 6,000원대 지금 매물대를 잘 쌓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지금 7월 달에 한번 지금 신고가를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한 10% 정도, 10에서 15%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고점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 정비 쪽에 건설 섹터 쪽에 한번 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의 흐름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었습니다. AJ 네트워크스인데 이 종목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종목 꼽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